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희라고 합니다. 올해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치원 다닐 때부터여서 5살 때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울산 내려오기 전 10살까지 배운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 이제 도입하신 이제 프로그램이었어 가지고 그때 자연스럽게 접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아이도 즐겁게 배웠고 그 과제로 아리피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헤드셋으로 스토리도 이제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고 송을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그럼 DVD도 같이 틀어놓고 이러면 재밌게 같이 따라 부르고 저도 같이 되게 즐겁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긴 시간은 아니고요.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는 선에서 매일 그 헤드셋을 착용해서 좀 유치원에서 이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아리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네, 아마 아이들의 내면 성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신 것 같고요. 아이도 즐겁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는 부모 참여 수업이나 이런 걸 갔을 때 특별히 막 나서서 발표하고 하고 이러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뒷짐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져있던 친구였어서 크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사실 그때는 체감을 잘 못하고는 있었거든요. 유치원 원장님께서 그 관계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팁이 하나 있었어요. 그 도시락 통에 항상 그 포스트잇 같은 작은 종이에다가 편지를 쓰는 거였는데 밥 맛있게 먹고 이런 걸 썼던 거거든요. 그런 우리 아이가 소극적인 거가 조금 마음에 걸리셨었는지 한날은 담임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영어 시간에 머레이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슬아가 되게 칭찬을 많이 받는 일이 있었다라고 도시락 편지에 답장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날 제가 아이한테 폭풍 칭찬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되게 그 성향 자체가 좀 조용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가 아마 이 아이한테 또 다른 또 영어를 갖다가 대하는 또 새로운 계기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뭔가 잘했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높이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모국어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점수로 금방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히 또 이 아이한테 제가 결과 중심으로 뭔가 바랬던 것도 없었고 하지만 정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뭔가 이 아이한테 쌓여져 있었구나라고 느꼈던 계기가 영어 도서관에 거기에 이제 잠깐 보낸 적이 있어요. 이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이제 그거를 독후 활동을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아이가 거기에서 이제 뭔가 그 그래프 CD에서 배웠던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아웃풋되는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이 아이가 평소에 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화려하게 막 뭐 여기에 두각을 나타내고 저기 두각을 나타내고 이러진 않았지만 쌓인 것들이 있었구나. 그 시간 동안 내가 내 눈에 보여지진 않았어도 자기도 모르게 채워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도서관에서 스스로 뭔가 꺼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없었고요. 그거는 어느 정도 아이가 역량이 되거나 하면 가르쳐주면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의 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거에 문법이 필요하거나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면 본인이 선택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런 그 만약에 바뀌어서 문법을 먼저 배우고 다른 그 영어 점수를 위해서 성적을 위해서 했더라면 아마 이 아이는 영어를 갖다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해서 문법을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통으로 배우고 뭐 통으로 듣고 이랬던 그 안에 이미 문법이 다 녹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법 배우고 어휘 배우고 할 때도 그것들이 충분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중학교 때쯤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 들었던 것들, 그리고 눈에 책으로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난다. 그 문장이 생각이 난다. 그리고 대사가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문법 이런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능에도 문법 문제 한 문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 문제를 위해서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네. 오히려 그것들이 생각이 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아이가 독해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그 리스닝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그때 배웠던 게 막 기억이 났어. 그 문장들이 기억이 났어. 이 아이는 되게 긍정적으로 좀 많이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어려워하기보다는 그 스토리로 만났던 거가 이 아이한테는 정말 효과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있었고요. 그때 당시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더 필요한 게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모든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역량이 되면 그 역량이 되는 아이들은 그 이외에 필요한 것들은 넣어주면 다 이 아이가 소화를 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역량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듣기잖아요. 듣고 나서 말하고, 어떻게 보면 그레이프 시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그 모국어 습득 방식인 거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가 저는 고등학교 때도 아니고 중학교 때도 아니고 제일 어렸을 때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 내려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저는 당연히 그걸 했을 거고, 물론 이제 연령이 되면서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갔을 때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접하려면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은 또 입시학원을 보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때 당시엔 아마 그레이프 시드를 찾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대견했습니다. 너무 대견했고,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 많아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되게 기특하다고 느껴졌던 이유가 정말 모국어만큼 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언어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가 거기에서 내가 영어를 해서 이 사회를 봐야 돼라는 생각으로 이벤트를 이끌어 나갔더라면 엄청난 부담감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한국어만큼이나 자기소개, 또 다른 모국어처럼 체화가 돼 있는 것들로 쓰다 보니 이렇게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대처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 대사님이 마이크 끄고 막 발언하실 때 얘가 마이크를 켜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여유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가 이제 내가 영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라는 거는 이미 영어가 아닌 제2의 모국어가 된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잘 심어졌구나, 이 아이한테. 네, 두 번째 언어로. 네, 그렇게 대견하게 느꼈습니다. 안 되겠죠. 절대 안 되겠죠. 그 영어는 기본이었던 거고, 막 영어 스킬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녹여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이 또 이 아이한테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 얼마나 많은 지원자가 있었을 텐데 그 안에서 이 아이의 그 모습을 봐주셨으니까 그 어려운 자리에서 이 아이한테 사회를 맡겨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뭐 당연한 거고, 그 안에 모국어처럼 습득이 되고 이 안에 그 한국어만큼이나 이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그 영어 실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본어 전공이었거든요. 뭐 일본 대기업에 일을 했었고, 그래도 저보다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됐죠. 예. 그러니까 그레이프 시드를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점을 봤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 아이한테 뭐 문법 해야 돼, 아니면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점수를 내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해야 돼 라는 걸 강조하지 않을 수 있었고,
뭐가 중요한지 또 뭐가 나중에 해도 되는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그레이프시드의 영향이 컸죠. 컸다고 생각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아실 테고, 그리고 투자 대비 효과 이런 걸 바라신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뭐 1년을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되냐,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많이 원하실 거거든요. 그레이프시드의 장점은 길게 놓고 볼수록 그 열매가 더 달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 아이를 위한다면 사실 그 5살짜리한테 요만큼 주는 거는 아무리 얘네들이 겉으로 드러낸다고 해봐야 5살만큼이잖아요. 그리고 7살만큼일 거고. 근데 이것들 차곡차곡 쌓여서 이 아이가 더 나이가 더 먹고 더 배운 것들이 있고 하면 그때 가서 이 아이들 폭발적으로 드러내는 것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는 아마 그 크기는 뭐 점수에 비할 것들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도 제가 보고 있고, 그레이프시드를 만났고, 그런 그 귀한 프로그램을 만나셨고 함께 가시는 거라면은, 그러니까 믿고 끝까지 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안 보인다고 아이 잡지 마시고, 프로그램 의심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그레이프시드를 저희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됐지만, 교육을 하시고 그 안에 이제 그레이프시드를 고민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민하신 걸 그 유치원 프로그램에 넣으셨잖아요. 그 혜택을 우리가 받으면서 가졌던 신뢰 덕분에 제가 아이한테 학습적으로든 결과물로든 욕심을 안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실 감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욕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영어가 아마 긍정적인 걸로 자리 잡은 것 같고, 자기가 뭔가 가슴 뜨거운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가슴 뜨거운 곳에 관심을 가지는 거, 그런 도구로 영어를 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영어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물론 그 유엔에 갔다 온 일들이 이 아이가 넓은 세상을 보고 가졌던 꿈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뭐 이런 계기도 되긴 했지만, 그럴 수 있었던 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영어잖아요. 그 진짜 그런 촉매를 해주는 것이 영어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기서 많은 아이들도 만나지만 참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여기 와서 걱정하는 게 피아노학원 가기 싫어요, 뭐 영어 숙제하기 싫어요, 수학학원 가기 싫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얘네들이 그게 실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투자 대비 효과, 그리고 결과,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아이들은 더 힘들어지고 더 하기 싫은 것들로 이것들이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이런 그레이프시드 같은 프로그램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꼭 좀 널리 좀 이렇게 퍼졌으면 좋겠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다가가 주시기를, 또 연구도 많이 해주시고 더 재밌게 아이들이 영어 배울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